그리고 그 미래를 엿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 이걸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거침없이 솟구쳐 오르고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멈출 수 없다. 지금까지의 망설임과 핑계는 모두 사라진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말 그대로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이게 정말 전부인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누구의 인생도 아니라 분명 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도무지 내가 원하던 사람 같지가 않은 거죠. 예전에는 뭐 막연하게라도 꿈이 있었고 뭔가 해보고 싶은 일도 있었고 설레는 일도 있었는데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 현실 앞에서 답답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숨막히는 현실을 견디는 게 삶의 이유일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사이먼 스킵의 What's Your Dream?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사실 그것이 필요한지도 몰랐다. 그저 치열한 삶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15살에 집을 나와 정원 손질하는 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정말 쉴 틈 없이 일했고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다. 그렇게 죽어라 일한 끝에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손에 넣게 되었다. 처음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늘 갖고 싶었던 슈퍼카를 샀고 꿈에 그리던 집도 마련했다. 시간에 쫓겨 미뤄두기만 했던 긴 휴가를 떠나 욕조에 몸을 담그고 풀장에서 여유롭게 수영을 즐기며 이게 바로 인생이지 라고 외쳤다. 겉보기에 완벽했고 얼마 동안은 정말로 그 상태가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진부하게만 들렸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그 순간 나에게는 잔혹할 만큼 확실한 진리로 다가온 것이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당신의 유일한 일과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아이를 등원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SNS에 짧은 영상 하나를 올렸다. 그 영상에서 나는 이 시간이 내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고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그런 삶이 진짜 성공이라고 느껴졌다. 놀랍게도 이 평범한 영상이 내 컨텐츠 중 처음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당시 팔로워는 수천 명에 불과했지만 순식간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며 부러움을 표현했고 또 어떤 이들은 현실은 팍팍하지만 꿈을 꾸게 됐다며 고마워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댓글들 가운데 하나의 댓글이 나의 눈에 들어왔다. 이런 영상 좀 그만 올려라. 꿈은 아무나 꾸는 줄 알아?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짜증과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이내 묘한 감정이 뒤따랐다. 왜 아무나 꿈을 꿔선 안 되는 거지?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애초에 나는 꿈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내가 지금 이룬 것이 과연 꿈이었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물론 아이를 돌보며 보내는 지금의 시간도 나에겐 너무 소중하다. 하지만 아이는 언젠가 성장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의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결국 나는 그 댓글에 답글을 달았다. 혹시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건 어린 시절 학교에서 들어봤을 법한 질문일 것이다. 하지만 막상 이 질문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면 생각보다 답하기가 어렵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쩔 수 없이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내가 만든 회사들, 성공과 실패의 과정, 그때 했던 다짐과 지금의 후회를 다 들여다봤고 그 과정에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목표를 붙잡고 살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오해와 착각 위에 나의 인생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하려면 돈만 있으면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명함에 적힌 직함이, 남들보다 넓은 평수의 집이, 은행 계좌의 잔고가 내 가치를 말해준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인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내 안에 깊게 뿌리내린 잘못된 믿음을 걷어내는 작업이었다. 마치 정원사가 잔디를 심기 전에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듯 화가가 벽을 칠하기 전에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것처럼 꿈을 설계하려면 먼저 마음속 잡초, 거친 부분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믿음은 단지 한두 개의 부정적 생각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뼈대였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학교에서 주입되고 사회 안에서 반복되며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점점 더 진리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과 착각이 당신의 시야를 좁히고 당신의 가능성을 가로막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됐지. 저 사람보다 낫잖아.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이런 생각들로 자신 안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남들의 꿈마저 비웃는다. 이제 당신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 안에 깊이 박혀있는 잘못된 믿음, 낡은 생각들을 완전히 깨부셔야 한다. 더는 그 오래된 틀에 당신의 삶을 끼워 맞추지 말고 처절하게, 철저하게 부셔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짜 당신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당신을 보이지 않게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잘못된 믿음과 착각은 과연 무엇일까? 잘못된 믿음 1. 열심히만 하면 성공한다는 착각. 나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 오랫동안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나의 사고와 삶의 태도 전반을 지배해온 원칙이었다. 15년 동안 아내와 함께 회사를 키워가며 하루하루를 마치 전투처럼 살았다. 늘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그때마다 버텨야 했고 그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가 있다고 생각했다. 분명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아내는 창의력이 탁월한 디자이너였고 나는 직접 발로 뛰며 영업을 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성공한 거야. 그리고 나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부심을 느끼기까지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믿음은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나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일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을 정말 수없이 봐왔다. 몇 년째 휴가 한 번 가지 않고 가정과의 시간도 미뤄가며 버텨온 사람들이 어느 순간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며 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걸까? 당신은 끊임없이 이런 말을 주입받으며 살아왔다. 성공하려면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하면 언젠가는 보상받아. 잠을 줄이고 버티면 인생 풀릴 거야. 하지만 만약 그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왜 어떤 사람들은 온 힘을 다했음에도 단 한 번도 성공이라는 문턱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걸까? 왜 번아웃에 시달리고 왜 억울함을 안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사방에 넘쳐나는 걸까? 진실은 이렇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노력은 결국 공회전일 뿐이다. 꿈이 명확할 때, 방향이 정해져 있을 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공할 확률은 분명히 높아진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꿀 자격조차 빼앗아가는 위험한 환상이다. 아니, 안정된 직장을 두고 창업을 한다고?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네가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이런 말들 속에서 다른 삶을 시도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당한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과 노동 속에 갇혀 자신의 인생 방향마저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생각한다. 꿈은 무슨,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꿈을 쫓는다고? 아직 철이 없네. 하지만 나는 단언할 수 있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인생의 진짜 성공은 무턱대고 열심히 일했을 때가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을 때 찾아왔다. 내가 뭔가를 직접 쥐고 끌고 가던 그 시절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위임했을 때 더 많은 자유와 수익이 따라왔다. 성공하고 싶다면 열심히가 아니라 똑똑하게 일해야 한다. 꿈과 방향 없이 반복하는 노력은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저 노동일 뿐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믿음 2.
실패는 곧 재앙이다 라는 착각. 누군가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꿈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반짝이는 눈빛과 들뜬 말투로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한다. 그 순간 나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이렇게 묻는다. 좋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그런데 그 일을 왜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순간 당황한 듯 이런저런 이유를 늘어놓다가 결국 이렇게 말하곤 한다. 혹시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라는 두 글자 앞에서 멈춰선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실패는 단지 결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를 부정당할 수 있다는 정체불명의 공포로 여겨진다. 왜일까? 그건 우리 모두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아온 성공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이다. 학교는 늘 정답을 강요했고 시험은 실수를 얼마나 적게 하느냐를 평가했다. 성공은 점수로 측정됐고 실패하면 노력 부족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른 이름으로 계속 반복된다. 대학 입시, 입사시험, 성과평가, 연봉협상, 이직, 승진. 삶의 대부분이 합격과 탈락,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으로 재단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믿음이 실제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데 있다. 실패 없이 창업에 성공한 사업가가 있을까? 오디션에서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명배우가 있을까? 벤치에 앉아본 적 없는 프로 선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실패를 경험했다. 수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실패는 절대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한 번 더 강조한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영국의 유명 셰프 제이미 올리버.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의 아이콘이다. 수천만 부 이상 팔린 요리책으로 셰프계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스타 셰프라는 타이틀을 넘어선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그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전파하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서고 시스템을 바꾸려 노력하는 열정적인 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실패의 과정은 있었다. 2019년 그가 설립한 레스토랑 그룹이 파산을 선언한 것이다. 천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고 처음 창업했던 레스토랑도 문을 닫았다. 제이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무려 460억 원 이상의 사재를 투입했지만 결국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TV 인터뷰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모든 게 구멍난 배처럼 무너졌어요. 아무리 막으려 해도 물이 계속 들어왔죠. 하지만 그의 커리어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2023년 그의 사업은 보란듯이 수십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레스토랑과 요리학교 역시 재건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젠 빠르게 성장하는 걸 원치 않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그 꿈에 다시 집중할 겁니다. 그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었다. 그 과정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더 깊이 있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 망할까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아니면 당신을 깎아내리던 사람들의 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게 될까봐? 그 두려움의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에 대한 공포가 숨어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결국 성공이라는 문턱을 넘는다는 것이다. 이 일은 실패할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인가? 당신이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도전 그리고 실패의 과정은 당신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공에 있어서 꿈은 반드시 필요한 걸까? 내 대답은 명확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심지어 꿈 없이 이룬 성공은 공허하다. 꿈을 꿔야 하는 이유 1. 도착지에 대한 희망을 준다. 꿈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다. 그건 지금의 현실 너머를 보여주는 창이다. 생활비에 쫓기고 월세를 걱정하며 자격증 하나에 인생을 걸고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당신에게 꿈이란 결승선 그 뒤를 먼저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다른 사람들은 출발선만 보고 달릴 때 꿈이 있는 사람은 도착점을 보고 시작한다. 그걸 먼저 본 사람만이 끝까지 달릴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평생 갇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꿈은 당신에게 묻는다. 정말 여기가 끝이라고 믿고 있는가? 꿈은 잠깐이지만 당신이 서 있게 될 자리를 상상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미래를 엿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 이걸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거침없이 솟구쳐 오르고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멈출 수 없다. 지금까지의 망설임과 핑계는 모두 사라진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만 남는다. 그리고 꿈에는 전염력이 있다. 누군가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 그걸 지켜보던 누군가도 용기를 얻는다. 나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어느 날 내가 SNS에 어린이용 전동차 사업을 시작한 한 청년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 그냥 평범한 영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 그 동영상이 인생을 바꿨다는 또 다른 청년의 메시지를 받게 됐다.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취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라고요. 하지만 그 영상을 보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취미도 돈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버는 돈이 아버지 월급보다 많아졌어요. 한 사람의 꿈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꿈이 가진 전염력이다. 당신이 꾸는 그 꿈은 절대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누군가에게 나도 가능할지 몰라 라는 묵직한 허락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집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학벌이 있든 없든 심지어 오늘 당장 머물 곳이 없다고 해도 당신은 꿈꿀 수 있다. 왜냐하면 꿈은 조건이 아니라 자격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꿈꿀 자격이 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가진 게 적은 사람일수록 꿈은 더 절실해지곤 한다. 현실이 절망적일수록 희망은 더 멀리 뻗어나간다. 그것이 바로 꿈이 가진 진짜 힘이다. 꿈을 꾸는 이유 2. 나 자신을 믿게 해준다. 통장에는 15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정말 암울한 상황이었죠. 이 말을 한 사람은 놀랍게도 자신이 직접 쓴 시나리오를 무려 4억 원이 넘는 돈에 사겠다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사람은 바로 영화 로키를 쓰고 직접 연기한 실베스터 스텔론이다. 당시에 그는 배우로서의 커리어도 전무했고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는 완벽한 무명 배우였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가 가진 건 자신이 쓴 시나리오 한 편과 그 시나리오 속 주인공을 자신이 직접 연기하고 싶다는 절박한 꿈뿐이었다. 그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고민조차 하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역할을 제가 하지 못한다면 이 대본은 절대 팔지 않을 거예요. 왜였을까? 세상 물정을 몰라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욕심이었을까? 아니다. 그는 단순히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 그 인물, 그 감정은 자신 말고는 아무도 표현할 수 없다는 걸 말이다. 왜냐하면 그는 로키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인생,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홀로 버티고 서 있던 사람, 두들겨 맞고 쓰러져도 끝났다 싶은 순간에 다시 이를 악물고 일어나는 사람, 그게 바로 로키였고 그건 곧 스텔론 자신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인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스타 배우가 아니라 그 삶을 진짜로 살아본 사람,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를 믿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 말대로 사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은 현실 앞에 주저앉는다. 상황에 타협하거나 주변의 말에 막 흔들리고 자신이 세운 기준조차 스스로 무너뜨리고 만다. 하지만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스텔론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안의 목소리를 따랐다. 제작자들은 로버트 레드포드, 제임스 칸 같은 당대의 스타 배우를 원했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고수했고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로키는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했고 그는 단숨에 스타가 되었으며 그의 인생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나 그가 얻은 건 단지 부와 명성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 자신감까지 얻었다. 그렇다. 꿈이 있으면 비로소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당신을 이끈다. 꿈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인생을 바꾸기 때문이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성공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세상이 막 흔들려도,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 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다. 당신도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내 꿈이니까. 꿈이란 멀리 있는 환상이 아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찾아오는 기회도 아니다. 꿈은 이미 당신의 삶 속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단지 당신이 아직 그걸 꿈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다. 당신이 무심코 적어둔 그 낡은 노트의 메모 속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던 그 영상 속에도, 누군가와 지나치듯 이야기했던 그 대화 속에도 꿈은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방향이다. 의식은 망설이고 계산하고 겁내지만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무의식은 안다. 그리고 무의식의 방향이 당신의 꿈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사람들은 흔히 꿈이 대단해야만, 특별해야만 의미 있다고 착각한다.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해야 하고 SNS에 올려도 부끄럽지 않아야 그게 진짜 꿈인 줄 안다. 하지만 진짜 꿈은 외부의 박수가 아니라 당신 안의 떨림에서 시작된다. 말하지 않아도 가슴이 뛰는 일, 대가가 없이도 기꺼이 하고 싶은 일, 잘하지 않아도 계속하고 싶은 일, 그 미세한 떨림이 진짜 꿈의 시작점이다. 만약 그 끌림이 반복된다면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끌림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 그래, 이게 내 꿈이다. 이 방향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야. 이걸 위해 산다면 나는 진짜 후회 없어. 이렇게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조용히 울리던 떨림을 인식하고 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삶은 무서운 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전과 같은 일상을 살고 있다고 해도 당신의 내면은 이미 달라져 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의미를 찾게 되고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도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감각이 막 살아난다. 이름 붙여진 당신만의 꿈은 더 이상 머릿속 상상이 아닌 당신의 방향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아무 의미 없던 하루가 당신의 꿈을 향한 하루가 되고 작고 사소한 일들조차 미래의 단서로 느껴질 뿐 아니라 실패의 과정, 멈춤의 순간도 놀랍게도 모두 의미를 갖게 된다. 길을 모를 때는 조금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휘청인다. 작은 돌부리에도 발이 걸리고 가던 길을 멈춘 것만으로도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자신을 탓하게 된다.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이런 말로는 삶의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다. 행여 억지로 핸들을 잡는다 해도 명확하지 않은 꿈은 당신을 어디에도 데려다 주지 못한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당신의 진짜 꿈은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는 진짜 꿈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당신 삶의 진짜 창조자가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어느새 이만큼 멀리 와 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아니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가끔은 확신이라는 게 간절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이 길로 계속 밀고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멈추고 돌아서야 할지,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사람들 만나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요. 확실한 답을 알려주겠다는 곳을 막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오래전부터 그 대답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오늘도요, 사이먼 스킵의 What's Your Dream,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향한 여정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하나 있다. 배를 불태워라. 이 말은 수세기 전 전쟁터에서 시작되었다. 한 나라의 군대가 적진에 상륙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자신들이 타고 온 배를 불태우는 것이었다. 왜일까? 되돌아갈 길을 스스로 끊기 위해서였다. 나가서 이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오늘날 이 말은 창업을 하거나 인생의 큰 도전에 나선 사람들에게 물러설 곳을 없애야 비로소 진짜 힘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로 사용되곤 한다.
나도 한때는 이 말에 진심으로 공감했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돌아갈 곳을 애초에 끊어버려야 한다고 믿었다. 도망칠 길을 없애야만 완전히 몰입하게 되고 더 나아가 진짜로 미쳐야 성공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배를 불태우는 것만이 유일한 길일까? 과연 모든 사람에게 되돌아갈 다리를 끊는 방식이 정말 최선일까?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 방식이 통할 수도 있다.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지금껏 꺼내보지 못한 힘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극한의 절박함이 놀라운 힘을 이끌어내는 순간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도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타는 배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새로운 배 한 척이 더 절실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만의 리듬과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 나만의 배를 만들기 위한 도구는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항해가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당신 인생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한다. 남들은 다 이렇게 하던데 라는 관성,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라는 두려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미루기, 이런 것들은 절대 배에 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배를 침몰시킬 뿐이다. 그 누구도 아닌 당신만의 항해를 위한 배에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실려야 한다. 이렇게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곤 한다. 아니, 그럼 꿈을 이루려면 꼭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나의 대답은 명확하다. 대부분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처한 현실은 다르다. 누군가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누군가는 아직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양한 사정들 속에 공통된 패턴이 존재한다. 그중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끔찍하게 싫은 경우, 그 일을 생각할 때 숨이 막히고 매일 출근길이 전쟁 같고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조금씩 말라가는 그런 일, 이 경우는 오히려 쉽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계획이 부족하든 자금이 부족하든 우선 빠져나와야 한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괜찮다. 계획이 완벽하지 않다고? 괜찮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것이다. 다른 직장을 찾을 수도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 밑에서 다시 배울 수도 있다. 자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일터를 박차고 나간 걸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왜 더 일찍 나오지 못했을까? 라며 자책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싫지 않고 심지어 안정적이고 괜찮은 경우,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퇴근 후엔 자꾸만 다른 삶이 막 떠오르고 그려진다. 이 길 말고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게 정말 전부일까? 자꾸만 머릿속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바로 꿈의 신호다. 그러나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덜컥 겁부터 먹는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안정된 걸 굳이 버릴 필요가 있나? 언젠가 준비가 좀 되면 그때 시작하지 뭐. 하지만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는다. 특히 안정감이 익숙함으로 인식될 때 그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 당신을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쯤 되면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진짜 이 직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꿈꾸고 있는가? 당장 사표를 낼 수 없다면 사표를 낼 준비부터 시작해야 한다. 창업을 꿈꾼다면 자금을 모으고 퇴직 후엔 틈틈이 기술을 익히고 작게라도 뭔가를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을 현실로 옮기는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서점을 열고 싶다면 무작정 건물을 얻어서 간판부터 다는 게 아니라 팝업이나 가판대 같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다. SNS에 하루 한 권 책 소개를 올리면서 먼저 인지도를 쌓아도 좋다. 고객과 지지자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신의 꿈을 실현시켜줄 배를 만드는 일이다. 정말 중요한 건 그저 머릿속에만 떠도는 언젠가가 아니라 이번 여름, 올해 말, 아니 다음 달 15일처럼 좀 더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고 실행을 위한 날짜를 확정해야 한다.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결국 미루게 되고 결국 놓치게 된다. 한번 생각해보자. 처음 마음속에 꿈이 들어섰을 때 그 몇 개월,
그 찰나의 열정은 정말 뜨겁다. 가슴이 터질 듯이 막 뛰고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넘쳐난다. 왠지 세상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솟구쳐 오른다. 그것이 바로 꿈의 에너지가 최고조로 치솟는 타이밍이다. 하지만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열정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식는다. 그 뜨겁던 확신은 사라지고 의심과 현실의 무게만 남는다. 그렇다. 모닥불도 계속 타오르려면 장작을 던져 넣어야 한다. 꿈도 마찬가지다. 생각만으론 절대 불꽃이 유지되지 않는다. 행동이 없다면 연료가 다 타버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이제는 너무 늦었지 라는 체념뿐이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앤디 듀프레이는 이렇게 말한다. 결국 인생은 두 가지 중 하나야. 바쁘게 살거나 바쁘게 죽거나. 매일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향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일을 그만둘 수 있다. 아직 20대고 책임질 가족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잃을 게 적다. 그러니 도전의 문도 기회도 넓게 열려 있다. 하지만 나이가 많고 가족이 있다면 이건 분명 간단한 결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자꾸 당신 주변을 맴돌고 있다면 그 불편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잠재우려 해도 무시하려 해도 그 꿈은 계속 속삭인다. 지금 이대로가 괜찮은 건가?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야기의 본질은 이것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느라 그걸 계속 미루고 있는 거라면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결정을 한 뒤에 후회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결정하지 않아서 더 깊이 후회한다. 이를 당장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준비는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기회는 아니다. 그러니 지금의 일에 모든 걸 걸지 마라. 그 자리에 자신을 가두지 마라. 당신의 직업이 당신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단지 매몰 비용의 함정일 뿐이다. 지금까지 이 일을 하느라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 흘린 땀과 감정, 그게 너무 아까워서 차마 손을 놓지 못하는 것. 그건 고용주에겐 고마운 일이지만 당신 인생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가능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가능성과 능력은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월급 액수만으로 절대 측정할 수 없다. 그 가능성은 숨어 있다. 당신이 매일 출근하며 억누르고 있는 진짜 하고 싶은 일, 그걸 감히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사람들 눈치 보며 삼켜버렸던 바로 그 꿈속에 당신의 가능성이 잠들어 있다. 나는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 19개의 회사를 설립했다. 분야도 다르고 규모도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그만큼 또 수없이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확신이 있다. 회사는 시간제로 운영할 수 없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실적이 쌓여 있어도 부업이라는 마음가짐과 태도로 시작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물론 처음에는 괜찮을 수도 있다. 퇴근 후 시간을 쪼개서 첫 고객을 만들고 작지만 의미 있는 매출을 올리면서 뭔가 될 것 같다는 희열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부터가 문제다. 사업을 키우려는 순간부터 냉정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본업을 마치고 밤늦게 혹은 주말과 휴일을 쪼개며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일을 시간제로 처리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 시간만으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업은 마치 갓난아기와도 같다. 잠깐만 눈을 떼도 상황은 순식간에 엉키고 만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는 사업에 올인한다. 실제로 온 마음을 다하고 시간과 에너지, 창의력과 결단력, 그리고 내 인생 전부를 쏟아 부었을 때 비로소 사업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일하려 할 때 직원을 뽑고 고객을 유치하고 투자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하나일 것이다. 이 사람 진짜 올인할 사람인가? 나 역시 수많은 창업자에게 투자를 해왔다. 그리고 언제나 가장 먼저 보는 건 그 사람의 태도와 에너지, 그리고 헌신의 깊이였다.
그 안에 조금이라도 불확실함이 느껴진다면 나는 단호하게 발을 빼곤 했다. 그렇다. 올인한다는 건 결국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다. 나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내 전부를 걸겠다. 라는 선언이다. 물론 그 과정이 지난하거나 결국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혹은 지금의 아이디어가 꿈을 실현할 최고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기회에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는가. 또 하나 올인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책임감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가능한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지 현실에서 시험해보지 않으면 그건 그냥 공상에 불과하다. 우선 말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입 밖으로 꺼내야 한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헬스장 매니저에게, 단골 카페 바리스타에게, 심지어 강아지에게도 말해야 한다. 그 순간 아이디어는 머릿속을 빠져나와 현실의 입구에 다다르게 된다. 말하다 보면 피드백이 오고 예상치 못한 연결 지점들도 생긴다. 물론 흘려버려야 할 피드백도 있지만 당신 삶의 방향을 바꿔줄 힌트가 숨어 있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말하는 순간 당신 안에 책임감이 생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할 테니까. 그때 말했던 그 일 어떻게 됐어? 그럼 당신은 잘 되고 있다고 대답하고 싶어진다. 그게 바로 행동을 유도하는 책임감이다. 물론 준비되지 않은 올인은 무모하고 준비만 하다 멈춘 올인도 무모하다. 중요한 건 단계적으로 점점 깊어지며 자신을 몰입시키는 것이다. 물론 처음엔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 작은 약속 하나, 지인들과의 짧은 대화, SNS에 올리는 다짐 한 줄, 그 모든 것이 꿈을 현실로 옮겨주는 다리가 된다. 그러다 보면 주변이 먼저 바뀐다. 사람들이 당신의 움직임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당신 스스로도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올인은 선택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다.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하라. 올인을 선언한 후 세상이 당신을 시험하는 듯한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질 것이다. 이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가까운 사람이 반대하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드는 생각은 다 똑같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준비를 조금 더 해야 할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진짜 올인의 문턱이다. 그 문턱을 넘지 못하면 당신은 익숙한 현실에 안착할 것이고 그 꿈은 다시 머릿속 공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결정적인 한 걸음은 무조건 앞당겨야 한다. 지금 당장 작게라도 실행하라는 것이다. 고객을 만나보고 시장 조사를 직접 해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해보고 하루 1시간이라도 꿈을 향한 움직임을 스케줄에 넣어야 한다. 이런 작고 꾸준한 실행들이 당신의 배를 바다로 끌고 나아갈 바람이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어느새 이만큼 멀리 와 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아니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 비즈니스 롤모델을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간 기업가나 혁신적 리더 혹은 수십억 달러의 회사를 일군 창업자를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나의 롤모델은 조금 다르다. 나는 500년 전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던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서 지금까지도 깊은 영감을 받고 있다. 그의 대표작인 다비드상, 거대한 대리석에서 깨어난 신화 속 소년 다윗, 높이만 무려 5.17m에 달한다. 1504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 중 하나로 꼽힌다. 물론 나는 예술가가 아니다. 미술 애호가도 아니다. 솔직히 말해 붓을 마지막으로 잡아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가 이 작품에 매료된 이유는 단 하나.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완성한 그 과정 속에 성공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비드상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조각이 될 운명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시작은 실패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다. 다비드를 조각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기도 전인 1408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그로부터 반세기가 가까운 시간 동안 2명의 조각가가 그 대리석을 조각하려 했지만 모두 중도 포기했다. 그들이 남긴 말은 같았다. 대리석 품질이 나쁘다. 그렇게 조각가들에게 버림받은 돌덩이는 25년 동안 그대로 방치됐다. 조각하기엔 품질이 나쁘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그러다 1501년
26세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 앞에 섰다. 그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작업실에 들어가 거의 먹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다비드 조각에 몰입했다.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은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제발 제대로 된 일을 좀 해. 품질이 안 좋은 그 돌로 도대체 뭘 조각하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실패했던 건 다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고? 그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조각가들이 이건 조각할 가치가 없다고 외면한 그 대리석 속에서 그는 다비드를 보았다. 그것이 바로 끈기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부정적인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올 때, 세상의 기준이 그만두라고 속삭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자기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속 깎아 나가는 의지,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힘이자 조건이다.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끈기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자신 안에 있는 끈기를 믿지 않거나 아예 꺼내보려 하지도 않는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될 일을, 조금만 더 밀고 나가면 도달할 일을 그 임계점 직전에 힘들다는 이유로,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성공은 결국 전념의 결과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해야 할 일에, 나의 꿈에 전념한다. 이건 앞서 말한 올인과는 조금 다르다. 전념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계속 간다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다. 정말 단순하다. 그냥 계속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사실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이른 시점에 너무 어이없는 이유로 셀프 퇴장해버리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밀고 가야 할까요? 그건 마치 이 씨앗은 자라지 않으니까 그냥 뽑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한다.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하지만 그 열심이라는 말은 대부분 결과가 나타나기 직전까지 기다리지 못한 성급함의 변명일 수 있다. 미켈란젤로는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대리석을 깎았다. 무엇보다 끈기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시스템이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겹고 피곤할 때도 누구 하나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냥 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짜 끈기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는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한가? 괜찮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진짜 괜찮다. 인생에는 반드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이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해 매달렸다면 지금 느끼는 이 지루함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성장했다는 징후일 수 있다. 삶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사실 더 큰 꿈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신호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라는 신호이자 지금까지의 궤적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라는 메시지다. 나 역시 그랬다. 모든 걸 내려놓고 홍콩으로 떠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좁은 세계 속에 갇혀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 늘 하던 일, 늘 만나던 사람들, 늘 듣던 말들만 반복하는 삶 속에서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았다. 아니,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자 사고방식이 달라졌고 보지 못했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다른 시장, 그 모든 낯선 것들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상상력을 깨웠고 그 상상은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느끼는 혼란, 그건 실패가 아니다. 더 큰 인생을 향한 이정표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라.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지 마라. 지금까지의 성취가 당신 인생의 최고일 거라 믿지 마라. 지금까지의 성취가 당신 인생의 절정일 거라 믿지 마라. 지금 이 정도가 당신의 끝이라고 단정 짓지 마라. 그리고 당신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